그중에서도 금지옥이업 특급 대우를 받으며 알을 낳는 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닭이 먹는 사료든 닭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천연 자재들만 갖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자연에서 직접 제조한 사료를 먹인 닭들의 알은 생긴 것부터 조금은 특별하답니다. 뽀얀 연노랑빛의 노른자와 탄력이 넘치는 흰자까지 층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그날 난계란만 판매하기 위해서 정기구독을 하는 거면 수요가 예측이 되잖아요. 100%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이곳 양계장의 하루는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밤사이 별일 없이 잘 잤는지 먹이를 주며 살펴보는 건데요. 닭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닭을 키우는 사람은 사람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4번이요. 밥 주고 알 꺼내는 게 총 4번 해요. 달걀을 낳아놨는데 걔네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신선도도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또 자기끼리 부딪혀서 실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을 자주 꺼내는 게 좋아요. 닭들의 생체 리듬에 따라 인간도 24시간 빠듯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상. 양계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웠던 본인만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자그마치 13년째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답니다. 일반 양계에서는 한 110일 정도 되면 알을 낳게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키워서 140일에서 150일 돼야 알을 낳게 해요. 140, 150일. 너무 어려서 알을 낳으면 닭도 덜 건강하고 알도 덜 건강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늦게 알을 낳게 해요. 4,800마리 닭들의 건강을 살펴가며 산란 양도 조절하고 있다는데요. 아니야. 닭들을 향한 주인장의 지극정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달걀을 수거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생달걀의 맛을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하는 확인이 아니라 입안에서 한참을 굴려가며 소믈리에처럼 달걀 맛을 음미하는데요. 달걀을 먹어보고 그러면 뭐를 좀 더 줘야 될 건지 특히 풀을 좀 더 줘야 될 건지 그 판단들을 또 해내는 거고요. 분주한 새벽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두 번째 달걀 수거 시간. 산란장을 여는 안주인의 손길이 꽤나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노크는 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닭이 있을 때는 확 열면 놀래요. 놀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놀래면 결안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각 아버지 일을 배우고 있는 막내 아들도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저 밑에도 또 하나 있네. 아, 저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다가 놔놓을 수도 있어요. 아, 숨어 있었는데. 네, 찾아가야 돼요. 잘 봐야겠네요. 그럼 이게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이게 닭장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는데요? 그렇죠. 이게 닭들은 냄새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뭘 먹냐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정해져요. 이곳에선 흙목욕을 좋아하는 닭들을 위해 미생물 층을 두툼하게 깔아주는데요. 볏짚과 왕겨가 함께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냄새가 사라진답니다. 잠시 후 농장 한편에서 또다시 분주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주인장. 이번엔 망치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깨부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작업인지 궁금해지는군요. 깻묵을 깨고 있는 거예요. 깻묵이요? 사료를 공장식 사료를 사다가 먹이면 거기에 60%의 옥수수가 들어가요. 그 옥수수를 먹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고요. 그래서 수입 곡류를 일체 안 쓰는 거예요. 대신 필요한 재료들은 직접 정미소에서 도정해온 것들만 사용하는데요. 심지어 한 번에 섞어두지도 않고 매 끼니
닭들의 컨디션을 확인해 배합을 다르게 한답니다. 얘는 고추씨예요. 일부에서는 고추씨를 항생제 대체제 자재라고도 해요. 지방도 필요하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미량 요소 등등등 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을 공급해줘야 사람한테 가장 양질의 계란이 달걀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닭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는 따로 준비해 두었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흙밖에 없는데요. 토착 미생물로 호기 발효를 시킨 닭한테 먹이는 황토흙입니다. 이것 또한 숱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나름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방해석이라는 돌이고요. 칼슘제예요. 갓 보아한 병아리 때부터 유해균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인하게 키워낸다는 이곳. 한겨울 영하의 추위에도 난방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역시나 합심인가 봅니다. 1200명 5번에서 6번에 할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예, 예. 주시나 봐요. 닭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해야 되는 재료들이 있고요. 이유식을 먹는 아이에게 어른 음식을 줄 수 없듯이 개체의 특성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 성분에 맞춰 사료를 만들어 먹이는 주인장. 그 마음을 아는 건지 닭들도 밥 투정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음 끼니가 걱정인 엄마의 마음처럼 양계장 주인장 역시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1년 365일 닭들에게 먹일 채소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 먹을 풀은 마트에서 사 먹어도 닭들에게 먹일 풀만큼은 사시사철 제 손으로 직접 길러낸 것들이어야만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닭한테 먹여야 될 것을 사람이 욕심을 내지 마라가 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얘를 집사람이 뜯어가면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해요. 나는 닭을 줘야 되잖아. 봄부터 여름까지는 시금치,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갓을 심는데요. 오로지 닭들을 위해 짓는 농사 규모만 하우스가 2동에 노지가 무려 약 5,000제곱미터에 이른답니다. 닭들 풀 좋아하죠.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사철 내내 녹색 채소를 먹이는 데는 닭들의 입맛과 취향 외에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답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색이 흰자같이 하얘져요. 풀에는 노른자색을 노랗게 내주는 키산토필 성분이 있습니다. 노른자색은 먹이에 따라 연할 수도 진할 수도 있지만 샛노란색에 익숙한 소비자를 위해 풀을 먹여 노란빛을 내는 거랍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작업. 이번엔 또 뭘까요? 홍삼 액기스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닭한테 먹여요. 그야말로 호사를 누리는 닭들입니다. 마시는 물 하나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홍삼 진액에 솔잎 효소와 미생물까지 섞어 하룻밤 잘 발효시킨 뒤 닭들에게 준답니다. 홍삼의 기능은 사람한테 하는 기능하고 똑같아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발효가 잘 됐다는 신호라는데요. 어려서부터 홍삼물을 마시고 자라선지 녀석들 하나같이 털에 윤기가 흐릅니다. 그렇게 닭들을 먹이고 나서야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 계란말이 할 거예요. 계란말이요? 네. 이렇게 닭이 한번 쪼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탁. 그래서 반찬. 날마다 달걀 반찬이 밥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릴 계란도 달걀도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깨진 달걀만 먹고 있습니다. 보낼 것도 없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뽀얀 노른자가 낯설긴 해도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비리지 않고 고소한 그 맛에 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착색제 계열의 사료를 안 먹이고 풀에서 나는 노른자색이어서 생계란 때도 노른자색이 연하지만 푹 삶거나 계란찜을 하면 정말 두부색이 날 만큼 하얘져요. 아버지의 이런 자부심은 아들에게도 자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림 쪽을 일하고 했었어요. 아, 그림이요? 그림 전공이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그림 전공으로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이제 끌려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딸들이 1년에 한 번 한국에 와도 단 하루도 같이 놀아주지 못할 만큼 농장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잠시라도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하루도 농장을 비울 수가 없다. 그게 가장 어려움이에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많이 적응을 해서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또 뭐 같이 못 가면 다른 친구들하고 가죠 뭐.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선별장으로 자리를 옮긴 가족. 당일 생산, 당일 출고가 원칙이라 택배차가 도착하기 전에 선별과 포장 작업을 끝내야 한답니다. 수거해온 달걀들은 먼저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척 기계를 지나는 동안 껍질에 묻은 흙이나 깃털, 분변 등을 깨끗한 세척수에 솔로 닦아내며 목욕 재개를 합니다. 뒤를 이어 건조기를 향해 줄지어 입장하는 달걀들의 행렬. 이곳에서 충분히 잘 말려줘야 혹시 모를 세균의 침투도 막아낼 수 있는데요. 선별기를 통과해서도 주인장의 최종 검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봐서는 안 깨진 것 같은데 해보면 난각이 약하거나 실금이 가 있는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계가 100%는 다 못 잡아내고요. 80%에서 85% 잡아내요. 이제 나머지 10에서 15%는 우리가 포장하면서 육안으로 골라내고. 꼼꼼한 검수 과정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크기에 따라 일반 난과 특품 난 두 종류로 나눠 포장 박스에 담습니다. 체급에 맞춰 포장법도 달라지는데요. 얘는 특품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닭은 나이를 먹으면 알이 커져가요. 그래서 나는 늙은 닭에서 나오는 계란 왕나는 싫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저희 계란은 늙지 않아도 시중에 나오는 계란보다는 조금 커요. 초란도 조금 크고.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노개는 아니라는 사실.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완충제 포장으로 공기까지 빵빵하게 채워 넣으면 이제 전국 각지로 보낼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택배 발송을 끝내고 나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인장의 업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낮 시간에 들어온 각종 문의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문자 들어오는 게 200에서 250건. 한 달에 최고 많이 드시는 분이 한 달에 320알 드시는데 이게 최고 많이 드세요. 80알을 매주 보내는 집. 근데 적게 드시는 집은 한 달에 20알. 말 그대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8월 달까지 신청하셔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새로 진입을 시키려면 또 이분들을 전산에 입력을 해 넣어야 되죠. 600~700명 정도가 아직 발송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한 8,000에서 9,000분 정도 되실 겁니다. 최소한 2~3달은 기다려야 겨우 맛을 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닭을 더 많이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을 더 많이 키우면 제가 키우겠다고 했던 원칙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닭한테 정말 성실하게 풀을 주는 닭을 키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풀을 무한정 몇만 마리한테 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닭을 친절하게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어김없이 밝아온 양계장의 하루. 오늘은 멀리서부터 특별한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농장의 정기 구독 고객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단골분들이랍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세월이 가도 더 젊어졌어. 어떡해. 뚱뚱해졌죠? 젊어졌어. 모두 많이 키우시고. 닭 먹일 놈 시금치.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님 계란을 먹었고요. 10년? 지금 12년 됐어. 12년 됐대네요. 12년이요? 네. 보통 이렇게 케이지에 가둬서 닭을 키우는데 여기서는 그 닭들이 뭐 흙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우시는 닭들.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계란 하나 드시고 가세요. 네.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넘어 오랜 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가족. 그동안 주고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답니다. 동물에게도 행복한 이런 농장을 오래 꾸려 나가시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걸 계속하고 있는 농부들에 대한 응원이랄까요? 이렇게 오래 사랑해 주시는 농장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 농사를 할 수가 있고요. 풀과 흙을 중시하는 그런 닭을 키워내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